예,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근데 크리스마스인데 이 크리스마스에 모두가 편안한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 외신으로 보면은 뭐 긴급 타전 아닙니다만은 그동안 한 사나흘 동안 그야말로 한국과 일본 양국 사이를 갖다 굉장히 긴장 상태로 몰아놓고 있는 이른바 그 뭐 초계함 또 레이더를 갖다 쏘았느니 안 쏘았느니 얘기지 않습니까? 긴급 속보가 들어왔죠. 네, 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일본 방위성에서 예, 오늘 공식적으로 저 우리 국방부가 내놓은 그 설명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렇죠. 걸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방부는 어제죠. 네. 어제 월요일, 그러니까 12월 24일 날 우리 대한민국 국방부는 입장을 발표했고 그에 대해서 일본은 굉장히 보면 어떻게 이례적으로 빠르게 오늘 크리스마스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방위성에서 반론을 제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한국 해군 국방부가 내놓는 얘기하고 네. 일본 방위성하고 해상 자위대에서 내놓는 네. 얘기가 전혀 달라요. 정반대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거 왜 이런 더군다나 저 뭐 비행기에 블랙박스가 있듯이 뭐 네. 초계기에는 또 블랙박스가 있을 것이고 그렇겠죠. 그 배 해상 우리 저 구축함에도 다 네. 뭐 저 작전 대응 이런 것들이 그 지시나 내린 것들 다 기록이 돼 있을 때 이렇게까지 네. 확인될 수 있는 사실에 대해서 양국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미우리 신문 저 홈페이지 온라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예. 그래서 저 한국 해군 구축함 광개토 대왕 함이 네. 일본 해상자위대에서도 P1 초계기죠. 초계기는 뭐 정찰기입니다. 네. 화기관제 레이더를 쐈다. 화기 관제 레이더라는 것은 흔히 얘기해서 우리 레이더가 탐지하는 레이더가 있고 이른바 화기 통제 시스템이라고 그래갖고 이른바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죠. 총을 발칸포를 쏜다든가 아니면은 미사일을 쏘기 위해서 몸 쭉 추적하는 것을 우리 화기 관제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 해군 공군부들 얘기 들어보면은 예. 이 배에서 이제 출렁거리는 파도 위에서 예. 목표물을 비행기라는 게 얼마나 더 작습니까? 바다에서 뭐 수백 킬로를 왔다 갔다 하는데 콩이죠. 콩할 만한 걸 하면 그 레이더는 뭐 탐색하는 것과 좀 성능이 좀 달라서 네네. 그 레이더를 조사한다 그래서 쏘면은 이 비행기 날아가는 비행기에 네. 그 레이더가 맞으면은 네. 비행기 경보 장치가 울리게 돼 있답니다. 비행기 안에서는 비행기 경보 장치가 경보 장치가 울려. 그래서 내가 미사일 레이더망에 잡혔다. 네. 여차하면 나 죽는구나. 그렇죠. 이제 미사일이 날아오는 거라고 네. 경보가 빵빵빵빵 울리니까 네. 일본 해상자위도수 P1 초계기에서는 네. 기절할 일이었겠죠. 네. 그러니까 와서 이제 예. 보고를 하고 야 어떻게 한국 해군이 우리를 격추시키려고 레이더를 쏠 수가 있느냐라는 그 문제가 우방 맞느냐 이렇게 됐게. 예. 어제 한국 국방부가 24일 기자회견을 가지고 네. 조난선 북한 그 배 조그만 배죠 1톤짜리 목선을 찾기 위해서 네. 바다 위로 네. 공중으로 탐색 사격 통제 레이더를 사용했지만 네. 화기관제 레이더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우리 어제 국방부 발표를 했습니다. 예. 화기관제는 뭐 미사일 쏘는 걸로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뭐 워낙 군사 용어 복잡한데. 그래서 일본은 오늘 네. 방금 일본 저 방위성은 네. 우리 초계기는 화기관제 레이더 특유의 전파를 일정 시간 계속해서 여러 차례 쪼임을 당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초계기가 이제 어제 우리 국방부에서는 그 초계기가 구축함 상공을 직접 이제 바로 위겠죠. 머리 위로 이제 가깝게 날아갔다는 식으로 설명했는데 300여 미터 상공을 날아갔다고 그랬죠. 예.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제 우리 국방부 주장에 대해서 일본 방위성은 네. 일정 고도와 네. 거리를 가지고 비행하고 있었고 네. 구축함 상공을 저공 비행한 사실이 없다라고 오늘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무선 통신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일본 방위성에서는 세 개의 주파수로 네. 세 개의 주파수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주파수 예. 영역으로 네. 구축함의 그 함 번호를 불렀고 뭐 지금 뭐 관계토함 하면 뭐 무슨 번호가 있겠죠. 314인가 그래요. 300 몇 14 구축함이니까 디스트로이어 988 이렇게 세 번 이제 세 개의 주파수로 해서 배 이름을 불렀다. 예. 그리고 영어로 예. 왜 이 미사일 쏘기 위해서 우리를 레이더로 지금 쏘고 있느냐라고
의도를 문의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 국방부 주장에 대해서 일본 방위성이 전면 부인하는 내놓은 것 같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우선 첫째 이 일은 공해상에서 벌어진 거죠. 대화태호장이라니까 대화태가 울진 아파트 쭉 나가면 대화태호장이에요. 공해장이니까 굉장히 멀다고 봐야죠. 예, 그 공해상이니까 그 한국 영해도 아니고 일본 영해도 아니고 그야말로 공해상에서 벌어진 것이고 두 번째 질문. 제가 군사 전문가 아니에요. 저한테 아니 그걸 갖다 좀 그걸 계속 보고 계시니까 1톤의 북한 목선을 갖다가 대한민국의 4,000톤급에 달하는 3,100톤 톤급이죠. 관계도 함이 그거 갖다 왜 구하러 갔는지 그 이른바 출동 지시는 누가 내렸는지 저는 그게 또 궁금해요. 그것도 지금 뭐 전혀 이제 논란의 중심에 안 가고 있는데 출동 명령 도대체 누가 내렸느냐. 우리 군이라는 것은 항상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게 발생하면은 물론 눈에 보이는 뭐 표류하는 게 있다면야 그건 뭐 국제 조약에 의해서 그 군안해 줘야겠죠. 군안해 줘야 되겠지만은 지금 우리 해군 설명에 의하면은 출동을 했으나 어디에서 명령을 받고 출동했는지 아직 얘기 안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명령을 받고 출동한 것인지 아니면 통상적인 이른바 작전 중에 우연히 갔다가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작전 중에 뭐 배 나가 있었으니 나가 있다가 1톤짜리 목선이면요 길이 한 3m, 4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군안하기 위해서 해경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사실상 이 광개토 대왕함은요 공격형 구축함입니다. 그렇죠. 공격형 구축함이에요. 그 구축함이 그거 갖다 간다고 거기서 그 레이더를 켜고 그 난리를 친 것은 누구의 그러니까, 지시를 받은 것인지. 그러니까 출동을 했으나 파도가 높아가지고 육안으로는 도저히 식별도 안 되고 이 구축함에 있는 그 장거리를 볼 수 있는 그 레이더가 성능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뭐 사격할 수 있는 그 레이더가 따로 있는 모양이죠. 아까 뭐 저주파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포 사격 같은 거나 뭐 이런 것들을까지 동원했다면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목표물을 찾아서 이제 간 셈인데 그 목선이 뭐 SOS를 띄웠을 리도 없고 저 해군 제독 한 번한테 제가 전님 해군 제독 할 때 물어봤더니 이거는 뭐 해경이 오라 그래서 갔을 거는 같지 않고 국방부에서 국방부에서 지시가 없이는 이건 갈 수가 없는 거다. 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국방부가 어디에서 연락을 받고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지점을 해가지고 갔다는 건데.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가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뭐 등산 별로 안 좋아하시겠습니다만은 산에 가서 일단 조난당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연락을 해야지 헬기가 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야말로 그 비율을 잡은 겁니다만은 그 이른바 공격형 구축함이 그 1톤짜리 목선을 갖다 구하러 나갔다면은 누군가가 그 사실을 알았을 것이고 어떤 형태로든지 그 소식을 알았는 누군가가 해군을 통해서 야 그거 있는 광개토 대왕함 그거 가서 군안 구조하라 라는 지시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1톤, 이 부분 밝혀야 돼요. 그렇죠. 1톤 목선을 그걸 뭐 구하러 그게 어떻게 있는지 예를 들어서 그 해군제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작전 나가면은 이제 뭐 그 북한하고 이 어선이 1톤 그 무슨 그런 무선 장치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 통상 우리 어디에요? 우리 해파란 길 걸으면서 봤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3m, 4, 5m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한 명당 좀 부부 두 명이 타고 있는 거 거의 보통 0.75톤입니다. 그게 1톤 정도가 딱 그거예요. 그거는 이른바 똑딱선인데 그 똑딱선 그거 우선 가장 궁금하고 그 부분은 보면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별거 아닌 이야기 갖고 지금 한일 간에 쓸데없는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입장이 저렇고 일본의 입장이 그렇다면 각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블랙박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사실 통신했던 그런 다 기록들이 녹음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조용한 가운데 서로 맞춰 보면 될 일인데 서로 간에 보면 최근에 보면 한일 간에 굉장히 극도로 뭐랄까 감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맞보잔식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옳은 일도 아닐 뿐더러. 일본으로서는 만약에 그 미사일을 쏘기 위해서 쏘기 위해서 레이더가 왔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 광개토 대항함이라는 건 다 우리 소총을 하면 완전 장전된 거거든요. 그럼요. 총알이 다 장전돼 있고 포와 미사일과 뭐 함대지 뭐 이런 것도 돼 있고 대공 미사일 뭐 함대공도 다 돼 있고 한 상황인데 이거를 1톤짜리 목선 찾으러 가가지고. 더군다나 무슨 뭐 잘 보이지도 않는 그걸 찾으러 왔는데
그 우방국 일본 초계기가 지나가는 데에다가 미사일 레이저를 쐈다. 그러면 정확히 공격형 미사일. 공격형 미사일이죠. 공격형 미사일 레이더를 쏜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저 일본 같은 쪽에 일본 쪽에서는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기준도 이건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진짜 이런 걸 가지고 지금 한일 군사 동맹도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사실 우리는 한일 간의 군사 동맹은 아직 아니에요. 그거까지는 단계 안 그래도 갔습니다만 사실상 미국이 둘 다 이제 군사 동맹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 진짜 더군다나 이걸 왜 그 저한테 설명해 준 해군제독은 아니 뭐 군대 훈련도 할 것도 없고 이제 뭐 이런 거라도 구해서 좀 우리가 뭐 구해서 북한에 넘겨주고 이거 뭐 점수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냐라고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 보러 참 그 농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언중유골이다. 말에 뼈가 있다는 것이 보면 특히 요즘 문재인 정부가 와서 지난번에 우리 김영광 실장 그 말씀하셨잖아요. 좌파 이른바 좌파들이 주장하고 좌파들이 추진하는 것은 한미일 군사 삼각 이른바 삼각 협력 체제를 갖다가 깨는데 어떻게 보면 혈안이 돼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글쎄 말이에요. 우리 저 해군이 또 뭐 팩트가 곧 드러나는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양국이 또 이거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뭐 실수를 했다고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서로가 조용히 갈 수 있는 일을 이제 또 큰 싸움을 만드는 거네. 만드는 건데 저는 계속 걱정되고 제가 이 문제를 갖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계속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좌파들이 보면 이른바 중국하고 북한에는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 굴종적이면서 어떤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감정적이다 못해서 이들의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군사 협력 체제를 깨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때문에 해경한테 통보해주고 네. 뭐 관할 구역이 있겠지만 해경도 뭐 순실을 도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뭐 무려 지금 막 빠져 죽는 것도 아니고 표류가 만약 해서 갔다면 굉장히 오래된 기간인 건데. 그렇죠. 하루 이틀도 뭐 시간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왜 해경에 연락 안 하고 우리의 구축함인 그렇죠. 혹여라도 북한에 또 무슨 뭐 해상 침투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거기 가 있는 배를 그렇죠. 긴급히 보내야 될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국방부가 이건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겠네. 맞습니다. 그건 우리 국방부도 보면은 이 문제를 갖다가 호들갑 떨듯이 이런 식으로 갖다가 계속 요즘 뭐 유행이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오늘 오전에 한 브리핑 다르고 오후에 한 브리핑이 달라요. 큰 믿음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번에도 저 국방부는 대한민국 국군이고 대한민국 국방부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에게 믿음 줄 수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는 미국과 일본과 한국의 군사 협력 체제만은 강건해야 됩니다. 자, 크리스마스 날 조금 전에 들어온 몸은 그 소식 갖고 짧게 설명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